영화 같은 만남부터 초고속 결혼까지 정말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끝내 이혼을 택했는데, 이혼 조정 신청 중이던 지난 3월 14일 두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동치미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부는 이번 주말에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풀이 동치미이니만큼 유영재 씨가 나와서 속 시원하게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방송국도 선우은숙 부부의 앞날을 예측하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베팅을 한 것이지요. 유영재 씨도 할 말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3혼이니 4혼이니 양다리의 사기 결혼설까지 선우은숙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만 나오고 있고, 유영재 씨가 지금 기가 죽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데요. 푼수 마누라 잘못 만나서 동치미에서 중계방송 하듯 낯뜨겁고 민망한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으니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영재 씨는 처음부터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마음을 떠본 거라고 합니다. 이러면 나하고 결혼 생각도 안 하겠지 그러고 단독직입적으로 혼인신고하자고 한 것인데, 대부분의 돌싱들은 노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선우은숙 씨가 결혼에 더 관심 있어 했고 유영재 씨와 풋사랑에 미쳐서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유영재 씨가 동치미에 출연했던 마지막 편은 지난 3월 2일 방송이었고, 이 방송에서 유영재 씨가 썼다는 각서가 공개되었는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서가 방송에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박수홍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각서에 대해 패널로 나온 변호사가 코멘트로 이혼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자, 유영재는 아차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하는 유영재의 표정이 가히 압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혼을 이미 예견한 선우은숙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영재는 아내 선우은숙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사랑한다. 본인은 상호 결혼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 충실 행복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각서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 행한 모든 것을 반성하며 거듭 새롭게 평화로우며 결혼의 근본 당연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 최선의 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항목 아래에 이런 게 있는데, 만약 위에 모든 사항 및 약속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향후 일정 및 모든 판단은 배우자 선우은숙에게 일임하며 그 위임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명한다. 즉, 앞선 내용들이 각서를 썼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향후 모든 판단은 배우자 즉 선우은숙 씨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그 각서 맨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혼 재판 과정에서도 선우은숙 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영재는 선우은숙을 어머니 뻘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줬으니 위로금 정도는 받고 나갈 거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선우은숙 씨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다는 각서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으니 더 이상의 오리발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청조는 남연이를 진실로 사랑했고 성전환 수술까지 했는데, 유영재는 아나운서라면서 그 나이에 버젓한 집 한 칸도 없고 거기다 바람둥이에 사실혼 관계까지 속이고 동거녀에서 선우은숙으로 환승결혼을 했죠. 선우은숙은 저 나이에 삼시세끼 차려주면서 식모살이를 자처하고 사랑조차 해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구박만 받고 살고 있었다니, 전청조보다 유영재가 더 나쁜 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벙어리는 말은 못해도 행동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은 느낄 수 있다지만, 양심 없는 사람이 말까지 청산유수면 사기도 사랑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청조 사건으로 충분히 학습하고 유영재로 확실한 복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젊어서 유모 여인으로 세간에 오르더니 선우은숙은 유영재로 인해 노년에 참 안타깝습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의 결혼이 재혼이 아닌 3혼이라는데, 이에 따라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결혼이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대한민국 민법 제813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혼인 전의 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오인의 기한 때는 그 오인이 없었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을 증명하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유영재는 첫 번째 전처와 결혼 후 이혼했고, 이후 골프 선수와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선우은숙과 결혼 전 라디오 작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고 있었죠. 선우은숙 씨가 배우로 잘 나가고 있었으나 마음이 감성적이어서 전 남편 이영하 같은 미남의 바람둥이한테 어린 나이에 유혹당해서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한 채 바로 임신이 되었고, 아이부터 낳은 채 시부모님 시집살이하면서 살다가
밖으로만 도는 이영하와 이혼하고 오랫동안 아들 둘을 혼자 잘 키우다가 결혼시키고 나니까 혼자 된 외로움이 몰려와서 유영재 같은 빈털터리 사기꾼이 목사 아들이라면서 유혹하여 신앙생활을 잘 해준다고 다짐받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유혹하며 졸라서 그렇게 재혼을 했는데 그 놈이 그렇게 천하의 바람둥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유영재는 선우은숙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어겼죠. 그저 부자인 여자 만나서 부유하게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여자 유명세에 엎여서 자기 주가도 올리고 먼저 죽으면 상속이나 받으려고 했는데 선우은숙을 보면 사랑에 애정에 목말라 있는 듯 보였죠. 그건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랬는데 소녀 같고 순수한 마음은 진심인 듯 보였고 그저 유영재가 자기를 사랑만 해주고 공주처럼 높여주며 대접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 보면 유영재가 뱀같이 약은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죠. 목사 아들이란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선우은숙에게 믿음을 줬고 아나운서답게 치명적인 말솜씨로 선우은숙을 홀렸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게 선우은숙이 너무 다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만 이라도 서로의 성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꾼에게 걸려들지 않았을 텐데 16년을 혼자 지낸 여인을 뼈속까지 알고 겨냥한 유영재의 올가미는 피하질 못했는데요. 그제서야 유영재의 복잡한 여자 관계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방송에서 유영재에게 각서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유영재는 지금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상 조정으로 이혼했는데 조정 합의 문구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인 매스컴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일 라디오를 진행하는 유영재는 4월 5일 이혼 발표가 있던 날에도 라디오 진행을 했지만 라디오 방송 중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청취자들이 힘내세요, 기운내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유영재는 감사합니다 외에는 그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었고 선우은숙의 소속사 역시 녹화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나게 되더라도 심경을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죠.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소송까지 간 것은 이혼 이사는 합의가 된 상황이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선우은숙은 재산이 거의 다 자기 명의이고 재혼할 때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이므로 재산 분할을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유영재는 자기도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을 통하여 재산 분할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질랜드에서 65세 된 선우은숙을 상어배에 혼자 태워놓고 희죽거리면서 한국에서 보자고 손을 흔들 때 끔찍했는데 그때 선우은숙이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유영재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자식들은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고 배우자는 자식들의 1.5배를 상속합니다. 따라서 선우은숙은 아들이 2명 있으니 유영재가 7분의 3 자식들이 각각 7분의 2씩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데 선우은숙의 재산이 200억이라면 유영재가 85억을 상속받는 것이죠. 선우은숙은 엄청난 재력가로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녀의 재산 수준을 본 이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선우은숙의 엄청난 재력은 방송을 통해 잘 알려졌죠. 선우은숙이 살던 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아트자이 펜트하우스로 23층과 24층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시세가 45억이라고 하는데 2007년 분양 당시 서울 강남권에서 평당 3,400만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가 아파트로 분양되었고 내가구가 분양되는 101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34억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13억 원에 매매한 빌딩이 180억으로 올랐다고 밝힌 적도 있고 지금도 방송 출연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아들 사업 자금으로 빌딩 하나 정도를 보태줬다는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유영재와 신혼집으로 살았던 서초동 빌라도 선우은숙이 해온 것인데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났습니다. 유영재는 결혼 전 목동 인근에 20평도 되지 않는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실제 매매가가 2억도 되지 않았고 유영재가 매매로 구입한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죠.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너무 가볍게 느꼈고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었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결국 소송을 통해 변호사들이 해결하는 이혼이면 선우은숙이 돈을 넘겨야 이혼이 가능하겠는데요. 내 인생에 2번 이혼은 없다고 장담했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앞날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했는데 고작 2년을 못 넘기네요. 결혼했음 조용히 살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와 떠들어서 망신은 2배가 됐습니다.
라디오 제비 유영재는 7년 동안 동거한 여자가 전 남편 장례식에 간 사이에 버리고 2주 동안 돈 많은 선우은숙을 만나서 목숨 걸고 꼬셨는데 뭐가 그리 다급했을까요? 유영재가 선우은숙하고 그렇게 빨리 결혼을 추진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자기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참에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와 헤어지기 위해서 선우은숙하고 빨리 결혼을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켜야 했을 겁니다. 동거녀의 전 남편이 아직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어서 여자가 유영재와 함께 살 수 있었겠지만 애들을 데려다 키워야 하는 현실이 닥치자 정신이 혼미해진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장례를 치르러 간 2주 사이에 잽싸게 환승했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오피스텔에서 선우은숙이 얻어놓은 빌라로 들어간 건데요. 유영재는 주위에 여자가 많으니 선우은숙을 살갑게 대해주는 것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고 재혼한 지 얼마 됐다고 각서를 쓰고 하는 건데요. 유영재는 선우은숙이 돈이 있으니까 일부러 접근해 호구로 삼았을 테고 오래 살 생각도 없었는데 동치미에서 주구장창 자신의 흉을 보고 떠드니 없던 정도 더 떨어졌을 겁니다. 선우은숙은 뭐가 모자라는지 여자들은 50만 넘어도 밥 차리기 싫어하는데 나이 66세에 밥 차리고 시집살이가 웬 말인가요? 66살이라는 선우은숙의 나이는 아마도 인생에서 나이라는 숫자로만 보면 결혼 혹은 재혼이라는 단어에서 훌쩍 멀어진 것만 같은 연령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우은숙은 동치미에 나와서 혼인신고를 시작으로 호들갑을 떨며 방송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보이고 고자여도 사랑한다 하고 TV에 나와 좋아 죽겠다는 듯 자랑한 때가 1년도 안 됐지요. 순수한 저희는 나이 들어 재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재혼전도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 듯 보였지만 이번에 또 이혼 소식을 전하며 2번 이혼한 여자로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한 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앞날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만남부터 초고속 결혼까지 정말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끝내 이혼을 택했는데 이혼 조정 신청 중이던 지난 3월 14일 두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동치미 녹화에 참여했고 녹화부는 이번 주말에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풀이 동치미이니만큼 유영재 씨가 나와서 속 시원하게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방송국도 선우은숙 부부의 앞날을 예측하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베팅을 한 것이지요. 유영재 씨도 할 말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3혼이니 4혼이니 양다리의 사기 결혼설까지 선우은숙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뉴스만 나오고 있고 유영재 씨가 지금 기가 죽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건데요. 푼수 마누라 잘못 만나서 동치미에서 중계방송 하듯 낯뜨겁고 민망한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으니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유영재 씨는 처음부터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마음을 떠본 거라고 합니다. 이러면 나하고 결혼 생각도 안 하겠지 그러고 단독직입적으로 혼인신고하자고 한 것인데 대부분의 돌싱들은 노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선우은숙 씨가 결혼에 더 관심 있어 했고 유영재 씨와 풋사랑에 미쳐서 동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유영재 씨가 동치미에 출연했던 마지막 편은 지난 3월 2일 방송이었고 이 방송에서 유영재 씨가 썼다는 각서가 공개되었는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서가 방송에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박수홍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각서에 대해 패널로 나온 변호사가 코멘트로 이혼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자 유영재는 아차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하는 유영재의 표정이 가히 압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혼을 이미 예견한 선우은숙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유영재는 아내 선우은숙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사랑한다. 본인은 상호 결혼 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 충실 행복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각서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 행한 모든 것을 반성하며 거듭 새롭게 평화로우며 결혼의 근본 당연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고 최선의 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런 항목 아래에 이런 게 있는데 만약 위에 모든 사항 및 약속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향후 일정 및 모든 판단은 배우자 선우은숙에게 일임하며 그 위임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명한다. 즉 앞선 내용들이 각서를 썼음에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향후 모든 판단은 배우자 즉 선우은숙 씨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그 각서 맨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각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혼 재판 과정에서도 선우은숙 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영재는 선우은숙을 어머니 뻘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줬으니 위로금 정도는 받고 나갈 거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고 선우은숙 씨에게 모든 판단을 맡긴다는 각서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으니 더 이상의 오리발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청조는 남현이를 진실로 사랑했고 성전환 수술까지 했는데, 유영재는 아나운서라면서 그 나이에 버젓한 집 한 칸도 없고 거기다 바람둥이에 사실혼 관계까지 속이고 동거녀에서 선우은숙으로 환승결혼을 했죠. 선우은숙은 저 나이에 삼시세끼 차려주면서 식모살이를 자처하고 사랑조차 해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구박만 받고 살고 있었다니, 전청조보다 유영재가 더 나쁜 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벙어리는 말은 못해도 행동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진심은 느낄 수 있다지만, 양심 없는 사람이 말까지 청산유수면 사기도 사랑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청조 사건으로 충분히 학습하고 유영재로 확실한 복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영하는 젊어서 유모 여인으로 세간에 오르더니 선우은숙은 유영재로 인해 노년에 참 안타깝습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의 결혼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라는데, 이에 따라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결혼이 무효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대한민국 민법 제813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혼인 전의 사실에 관하여 중요한 오인의 기한 때는 그 오인이 없었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을 증명하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유영재는 첫 번째 전처와 결혼 후 이혼했고, 이후 골프 선수와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선우은숙과 결혼 전 라디오 작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고 있었죠. 선우은숙 씨가 배우로 잘 나가고 있었으나 마음이 감성적이어서 전 남편 이영하 같은 미남의 바람둥이한테 어린 나이에 유혹당해서 젊은 나이에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한 채 바로 임신이 되었고, 아이부터 낳은 채 시부모님 시집살이하면서 살다가 밖으로만 도는 이영하와 이혼하고, 오랫동안 아들 둘을 혼자 잘 키우다가 결혼시키고 나니까 혼자 된 외로움이 몰려와서 유영재 같은 빈털터리 사기꾼이 목사 아들이라면서 유혹하여 신앙생활을 잘 해준다고 다짐받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유혹하며 졸라서 그렇게 재혼을 했는데, 그 놈이 그렇게 천하의 바람둥이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유영재는 선우은숙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어겼죠. 그저 부자인 여자 만나서 부유하게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여자 유명세에 엎혀서 자기 주가도 올리고 먼저 죽으면 상속이나 받으려고 했는데, 선우은숙을 보면 사랑에 애정에 목말라 있는 듯 보였죠. 그건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랬는데, 소녀 같고 순수한 마음은 진심인 듯 보였고, 그저 유영재가 자기를 사랑만 해주고 공주처럼 높여주며 대접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 보면 유영재가 뱀같이 약은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죠. 목사 아들이란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선우은숙에게 믿음을 줬고 아나운서답게 치명적인 말솜씨로 선우은숙을 홀렸는데, 조금은 안타까운 게 선우은숙이 너무 다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한 1년 정도만 일하도 서로의 성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꾼에게 걸려들지 않았을 텐데, 16년을 혼자 지낸 여인을 뼈속까지 알고 겨냥한 유영재의 올가미는 피하질 못했는데요. 그제서야 유영재의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방송에서 유영재에게 각서를 공개하도록 했는데, 유영재는 지금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상 조정으로 이혼했는데, 조정 합의 문구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공적인 매스컴이나 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 이게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매일 라디오를 진행하는 유영재는 4월 5일 이혼 발표가 있던 날에도 라디오 진행을 했지만, 라디오 방송 중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청취자들이 힘내세요, 기운내세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유영재는 감사합니다 외에는 그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었고, 선우은숙의 소속사 역시 녹화 현장에서 취재진을 만나게 되더라도 심경을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죠.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소송까지 간 것은 이혼 이사는 합의가 된 상황이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선우은숙은 재산이 거의 다 자기 명의이고 재혼할 때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이므로 재산 분할을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유영재는 자기도 결혼 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을 통하여 재산 분할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질랜드에서 65세 된 선우은숙을 상어배에 혼자 태워놓고 희죽거리면서 한국에서 보자고 손을 흔들 때 끔찍했는데,
그때 선우은숙이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유영재는 얼마를 받았을까요?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자식들은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고 배우자는 자식들의 1.5배를 상속합니다. 따라서 선우은숙은 아들이 2명 있으니 유영재가 7분의 3 자식들이 각각 7분의 2씩을 상속하게 되는 것인데, 선우은숙의 재산이 200억이라면 유영재가 85억을 상속받는 것이죠. 선우은숙은 엄청난 재력가로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녀의 재산 수준을 본 이들은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선우은숙의 엄청난 재력은 방송을 통해 잘 알려졌죠. 선우은숙이 살던 집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아트자이 펜트하우스로 23층과 24층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시세가 45억이라고 하는데 2007년 분양 당시 서울 강남권에서 평당 3,400만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가 아파트로 분양되었고, 내가구가 분양되는 101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34억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도 13억 원에 매매한 빌딩이 180억으로 올랐다고 밝힌 적도 있고, 지금도 방송 출연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아들 사업 자금으로 빌딩 하나 정도를 보태줬다는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유영재와 신혼집으로 살았던 서초동 빌라도 선우은숙이 해온 것인데, 두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났습니다. 유영재는 결혼 전 목동 인근에 20평도 되지 않는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실제 매매가가 2억도 되지 않았고 유영재가 매매로 구입한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죠.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도 너무 가볍게 느꼈고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었는데 결국 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헤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결국 소송을 통해 변호사들이 해결하는 이혼이면 선우은숙이 돈을 넘겨야 이혼이 가능하겠는데요. 내 인생에 2번 이혼은 없다고 장담했을 때도 어떻게 저렇게 앞날을 단정 지을 수 있을까 했는데 고작 2년을 못 넘기네요. 결혼했음 조용히 살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나와 떠들어서 망신은 2배가 됐습니다. 라디오 제비 유영재는 7년 동안 동거한 여자가 전 남편 장례식에 간 사이에 버리고 2주 동안 돈 많은 선우은숙을 만나서 목숨 걸고 꼬셨는데 뭐가 그리 다급했을까요? 유영재가 선우은숙하고 그렇게 빨리 결혼을 추진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자기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참에 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와 헤어지기 위해서 선우은숙하고 빨리 결혼을 결정하고 일을 진행시켜야 했을 겁니다. 동거녀의 전 남편이 아직 어린 애들을 키우고 있어서 여자가 유영재와 함께 살 수 있었겠지만, 애들을 데려다 키워야 하는 현실이 닥치자 정신이 혼미해진 유영재는 사실혼 관계에 여자가 장례를 치르러 간 2주 사이에 잽싸게 환승했고, 혼인신고부터 하고 오피스텔에서 선우은숙이 얻어놓은 빌라로 들어간 건데요. 유영재는 주위에 여자가 많으니 선우은숙을 살갑게 대해주는 것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고 재혼한 지 얼마 됐다고 각서를 쓰고 하는 건데요. 유영재는 선우은숙이 돈이 있으니까 일부러 접근해 호구로 삼았을 테고, 오래 살 생각도 없었는데 동치미에서 주구장창 자신의 흉을 보고 떠드니 없던 정도 더 떨어졌을 겁니다. 선우은숙은 뭐가 모자라는지 여자들은 50만 넘어도 밥 차리기 싫어하는데 나이 66세에 밥 차리고 시집살이가 웬 말인가요? 66살이라는 선우은숙의 나이는 아마도 인생에서 나이라는 숫자로만 보면 결혼 혹은 재혼이라는 단어에서 훌쩍 멀어진 것만 같은 연령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선우은숙은 동치미에 나와서 혼인신고를 시작으로 호들갑을 떨며 방송에서 뽀뽀하는 장면을 보이고, 고자여도 사랑한다 하고 TV에 나와 좋아 죽겠다는 듯 자랑한 때가 1년도 안 됐지요. 순수한 저희는 나이 들어 재혼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재혼전도사의 소명의식을 갖고 계신 듯 보였지만, 이번에 또 이혼 소식을 전하며 2번 이혼한 여자로 안타까운 소식을 또 한 번 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안타까운 결정을 내린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앞날에 이제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